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상입니다. 네. 자, 5월 24일 금요일 주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유튜브 채널 통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주말에 이 영상 올려드리고 다음날 그 국고차 영상 좀 올려드리고 드라이빙 토크 올려드리고 뭐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부족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말 영상도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한 주 동안의 시장 분위기는 좀 밋밋하게 조금씩 고점은 지금 낮아지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은 시장 얘기 좀 점검을 좀 드리고 아직 뭐 주말 미국장은 끝나진 않았지만 그리고 간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었죠. 혼자 독주를 보였다. 혼자 오르고 나머지 전업종 분들 거의 대부분 종목군들이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하 지연 이슈가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S&P 그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게 예상보다 너무 좋아도 문제잖아요. 지금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굉장히 끈적거린다라는 거고 금리 인하를 빨리 못하는 이유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 반전했고 우리 증시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계속 좀 주저앉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사실 제가 최근에 반도체 주식들 투자라는 얘기는 거의 안 하죠. 이미 한 달 반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간밤에 엔비디아도 혼자 올랐습니다. 나머지 것들이 다 떨어졌거든요. 오늘 삼성전자는 또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강 후약이었고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 이 공급을 위한 테스트에 실패를 했다. 물론 삼성에서는 좀 부인해서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뭐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내년까지도 공급 물량이 이미 계약이 꽉 찼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은 생산 기지를 해외에 좀 더 확장하는 내용에 대한 것도 나왔는데 사실 20만 원 근처에 있는 SK하이닉스 주가는 신규 진입하기 뭐 예를 들어 엔비디아 1000달러 넘어서서 1000달러에서 엔비디아 주식 할 거냐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 편하게 바닥에 있는 애들 물론 뭐 단기 매매 할 거면 차라리 뭐 최근에 뭐 전력주라든지 뭐 이런 쪽 뭐 비싸긴 하지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하반기 금리 인하 지연이 이제 진행이 된 후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생기고 바닥에 있는 애들이 지금 스물스물 살아나잖아요. 최근에 화장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뭐 제가 엔터주들도 바닥이란 얘기도 드렸고요. 게임도 바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를 좀 잠깐 좀 드리도록 할 거고 다음 주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들도 좀 몇 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출간을 했어요. 34년 함께 해주신 선생님과 스승의 날 선물로 의미 있는 선물을 좀 드리고자 출간을 했습니다. 그 기념으로 해서 그러면 직장인분들 특강을 한번 좀 해봐야겠다. 이거 뭐 무료는 아니에요. 체험 이벤트를. 그래서 저희 그 라이브 서비스 체험하는 거, 그다음에 라이브 방송 없는 싱글매틱 서비스 체험하는 거, 이 체험 이벤트에 주식들 특강을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커리큘럼 잠깐 좀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모두가 원하는 거죠. 꾸준하게 주식으로 돈을 버는 비법과 기법. 사실 이번 체험 이벤트에서 저희 유료 서비스 체험 이벤트입니다. 뭐 가격적으로 저가니까 한번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커리큘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왜냐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뭐 주식채 보면 뭐 패턴이 어떻고 5일선이 어떻고 21선이 어떻고 양봉이 어떻고 장대 양봉이 어떻고 거래량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식을 한 번 시작하면 이건 도무지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주식을 뭐 한 두 달 하다가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하게 돼. 그죠? 아니면 투자 자금이 다 없어지든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떠나든지 떠나는 사람 못 봤어요. 결국에는 앞으로 1년이든 그죠?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15년, 20년을 계속 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법과 기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배우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습관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이 있죠. 가끔은 도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두 번 이긴다고 이 시장에서 절대 이긴 게 아닙니다. 그죠? 한두 번 진다고 해서도 마찬가지. 주식으로 자산을 늘려가기 위해서
그죠? 주식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은 여기 그렇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특강에서는 그러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런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 남들은 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강의에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타이밍을 잡는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건 제가 20년 전에 처음 한경제 TV에서 공개한 게 변곡점 매매라는 겁니다. 변곡점. 그때 변곡점이라는 단어를 제일 제가 먼저 썼는데 그 이후에 지금은 변곡점이라는 단어를 뭐 누구나 다 쓰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 뭐 황금바닥 변곡점, 뭐 변곡점 매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뭐냐면 변하는 자리에 어떤 흐름이 변하는 자리입니다. 흐름이 변하는 자리. 주식은 변곡점에 사야 됩니다. 설사 잘못 사더라도. 사람의 몸이 또 있습니다. 이 변곡점이 어디서 만들어져야 되나? 최소한 허리 아래에서 만들어져야지. 어깨 위에서 만들어진 변곡점은 매매나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3번은 그렇게 한 번. 그 다음에 난 주식으로 편하게 가고 싶은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자리를 사야 돼요. 근데 난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보다 공격적인 자리, 그럼 이런 자리가 좋다. 이런 것도 좀 집어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가끔 수익 확대를 해서 장타를 치고 수익률을 세 자릿수로 막 만들어가는 방법도 그렇게 실제로 해오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사서 10% 수익일 수도 있고 10%를 넘어서서 20, 30을 갈 수 있고 20, 30 먹으면 40, 50 가능성이 생깁니다. 50% 수익이 내잖아요. 그러면 100% 수익 낼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100을 수익을 내잖아요. 그러면 2, 300% 수익을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를 웬만하면 안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할까? 특히 제가 단타가 아닌 우리 중기로 투자하고 긴 스윙을 할 때 이 덩어리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게 주식하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커리큘럼 체크하시면 이번 특강에는 이런 5가지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주식을 좀 편안하게 또 큰 수익을 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예. 우선 요거 좀 잠깐 좀 설명드리면 요거 10일 체험 이벤트입니다. 5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시작하고요. 6월 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요건 뭐냐면 라이브 방송 있죠? 와우넷에 라이브 방송을 참여하는 분들 회원 방송에 들어오셔서 소통도 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하실 분들은 여기 그 외의 서비스는 다 똑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방송을 제외한 나는 뭐 장중에 방송 참여 못해. 그러면 이 번호로 가시고 방송 필요 없다 그럼 아래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시는 분들은 이번 특강도 참여하실 수 있고 특강도 다시 보실 수 있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책이 나왔는데 이 책도 제가 선물로 드리니까요. 한번 보시고 좋은 내용이다 싶으면 다른 분들한테도 선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 마감 상황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4만 선을 선지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 또 좋아요, 구독, 알림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말에 드라이빙 토크 할 때 내일이죠? 내일 드라이빙 토크 할 때 알림 기능 해두시면 생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미국 주식 얘기도 거기서 또 많이 또 드릴 거고요. 뭐 국내 주식도 그렇겠지만. 자, 다우는 4만 넘어서 다시 깨졌습니다. 이렇게. 나스닥은 이렇게 전강 후약으로 밀렸습니다. 엔비디아는 혼자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이건 스타벅스예요. 제가 지난주에 스타벅스 바닥을 쳤다. 지난 주말에 스타벅스 얘기를 드렸죠. 그죠? 이런 70달러, 75달러 바닥을 수년간 만들었고, 그죠? 지금 이번 주에 80달러 넘어섰다가 뭐 살짝 눌렸지만, 스타벅스 주가는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엔비디아는 1000달러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1,000 넘어서면 비중 조절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오히려 매수하는 것보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그래 좋아요. 그죠?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요. 응?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볼 거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이번에 액면 분할한다고 했잖아요. 자, 한번 보시죠.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자, 엔비디아가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다. 근데 10대 1로 액면 분할한다. 이게 재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에 매출은 260억 달러였고 EPS는 예상치가 5.59였는데 6.12로 올랐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좀 오르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액면 분할 효과도 10대 1 액면 분할 효과도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준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까지 관리가 안 됐죠. 물론 여기에는 뭐냐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미국의 서비스 PMI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됐어요. 간밤에 잘 보시게 되면 예측치가 51.2였습니다. 실제는 54.8입니다. 지금 미국 물가가 잘 안 잡히는 이유는 뭐냐면 서비스 쪽이 너무 끈적거린다는 거예요. 그죠?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무슨 얘기 있었냐면, 제가 이게 출처가 제 생각이 안 나는데, 시장에서 뭐 이런 얘기 있어요. 20년 전에 테니스와 가격이 지금이랑 똑같다. 근데 테니스 시합을 관전하는 티켓 값은 몇 배가 올랐다. 고금리의 자산가들은 더 높은, 그죠? 아, 뭡니까? 지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비용이 잘 안 잡히더라. 이번에 보시면 툭 튀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쇼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밤에 미증시가 크게 빠지고 10년물 국채금리가 4.47인가요? 물론 제가 4.5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4.5 안 넘으면 괜찮다. 그래서 당장 어떤 흐름이 많아졌냐면 이거 한번 보실까요? 우리 페드와치로 보면 이래요.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60 넘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죠? 그러면서 또 하나 어떻게 됐냐면, 12월에도 금리 한 차례 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여기잖아요? 올해 한 차례 정도로 약간 그림이 바뀌었어요. 이번 서비스 PMI 나오면서. 그게 미국 시장의 악재가 되었다. 근데 이거에 너무 민감해하지는 말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지는 말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 아시겠지만 이러다가도 뭔 지표 하나가 잘 나오면 사실 이번에 이제 PC 같은 것도 기대가 돼요. 최근에 소매 쪽도 조금 내려앉았고, 그죠?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긴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다만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엔비디아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그 재료 노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PMI 발표되면서 시선이 금리로 갔는데 서비스 PMI 너무 좋게 나오니까 주저앉은 거란 말이죠. 너무 좋았어요.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전달에는 51.3이었습니다. 예측치 50.9였는데 살짝 올라갔죠. 이번에는 51.2도 54.8이니까 이제 쇼크예요. 그렇죠? 이랬다는 거죠. 그게 반영이 되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금리와 우리가 밀고 있는 바이오주들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느냐. 알테오젠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략 후강으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대장주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멀쩡한 종목은 이 종목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보실래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오늘은 뭐 코스피도 시총 상위 종목 전부 다 마이너스였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참 어렵습니다. 당분간도 좀 계속 어려울 것 같다. 알테오젠 시총 3위 10조인데요. 대장주 역할을 잘하고 있다. H앱이 이번에 폭락하다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직은 뭐 그렇게 땡기지는 않습니다. 뭐 엔캠이 뭐 좀 움직였었고요.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알테오젠 뭐 멀쩡하다 볼 수 있겠고 이번 주에 제가 카티치로제 쪽에서 앱클론 저가 매수를 했는데 오늘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나올 임상 데이터 결과도 주가 모멘텀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스코텍은 좀 빠졌죠. 오스코텍은 좀 빠졌습니다. 오스코텍은 좀 빠졌는데, 이게 2만 원대부터 시작했던 주가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조정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거죠. 만약에 추가 조정 나오면 이걸 도망갈 거냐? 아니라는 거죠. 저가 매수 타이밍 어디? 2만 9천에서 대략 한 3만 원 초반 정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몇 달 올랐잖아요. 그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ST판 같은 것도 지금 우리 바닥주 여기서 6만 5천 원대 시작해서 10만 원 찍고 지금 약간 숨고르기인데 만약에 이 존에 내려오면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저가 매수할 것 같습니다. 그죠? 방사성 치료제 퓨처캡 굉장히 견조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1.5점대 넘을 것 같고요. 그죠? 최근 들어서 방사성 치료제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괜찮고 작년부터 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방사성 치료제 업체에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피처캠도 전립선암 치료제. 방사성 치료제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핵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펩타이드 전구체를 친 거죠. 믹스를 한 건데 이 전구체가 추적을 하는 거고 핵종이 치료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경쟁물질, 경쟁사 대비해서 퓨처캠의 전립선암 치료제 더 효과가 크다. 그렇죠? 네, 지금 굉장히 괜찮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뭐 차분히 보시면 되겠다.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화장품주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 건데 우리 아모레퍼시픽이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떨어졌잖아요. 실은 제가 이 바닥점을 계속해서 바닥이라는 얘기도 드리고 했는데 사실 뭐 예전에 아모레퍼시픽을 사가지고 손해보신 분들도 있고 또 성과를 많이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때가 되면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올해가 그 해라고 그랬죠?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들. 자, 첫 번째는 장기간 주가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사라는 게 아니라 화장품 후속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가 많이 떨어져서 바닥을 만들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회복을 나서고 작년에 아모레퍼시픽이 1000억, 1082억인가? 그렇습니다. 영업이익이. 올해는 3000억대 후반 나올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가 올라야죠. 두 번째 화장품은 뭐니 해도 중국 관련주입니다. 중국 경기가 살아나느냐 죽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수출이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중국 포지션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동안에 바닥을 쳤죠. 중국은 경기 회복 중이에요. 세 번째, 중국과의 관계가 그럼 더 나빠질 거냐? 이번에 뭐 한중일 정상회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쉽게도 시진핑은 안 오니까 이걸 정상회담이라고 뭐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리커창 총리가 온다. 뒤집어 얘기하면 한중 관계가 더 나빠질 건 없을 것 같다. 이번에 SM 주가가 전날 목요일 날 급등을 했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한한령에도 한국 아티스트들에 대한 그죠? 중국인들의 어떤 관심과 인기는 여전하더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화장품도 지금 살아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계속해서 투자 의견을 드렸고 아모레지도 3만 원대에 시작해서 지금 거의 뭐 한 20% 가까이 올랐어요.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19만 원은 넘어섰다가 뭐 살짝 쉬고 있는데 저는 더 오를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반기에도 계속 이 흐름을 타고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후발주들이 있죠. 좀 덜 올라. 최근에 이번 주에 제가 저가 매수한 거는 AS텍이라는 자외선 차단제 원료 업체예요. 얘도 올라오고, 그죠? 한국 화장품이 화장품 다 올랐습니다. 근데 좀 못 오른 애로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녀 공장이 못 오른 것 같아요. 이 마녀 공장이 2023년에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한 5만 원대까지 이렇게 좀 올랐었다가 한 1년 정도를 죽어가지고요. 최근에 2만 원을 만들었다가 그죠?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마녀 공장이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화장품 쪽에서는 제일 늦게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은 뭐 토니머리니 이번에 뭐 이치한불도 많이 올랐고 그죠? 한국 화장품이니 에이블 CNC도 바닥치고 우리 많이 급등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AS텍 같은 자외선 차단제 원료 업체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아모레라인 뭐 굉장히 견조하고 있는데 마녀 공장이 좀 더 오른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녀 공장은 앞으로 해외 쪽, 특히 일본, 또 미국, 일본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매대가 거의 5천 개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과도기가 좀 있었다. 온라인 비중을 많이 했으니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오다 보니까 뭐 비용 집행도 많았을 거고 당연히 그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서서히 실적 턴어라운드를 만들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도 올해부터는 뭐 신규 진출을 이제 진행을 하죠. 7월이면 하반기 7월이면 코스트코에 또 입점을 한다. 그죠? 이런 내용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녀 공장이 예를 들어서 22,000원 아래 좀 더 봐서 21,000원 아래로 깨지지 않으면 여기 이쯤 깨지지 않으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턴어라운드 시도를 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일단 25,000 이게 이번 주에도 자꾸 오를만 하면 누르고 오를만 하면 누르고 했는데 주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25,000원을 강하게 양봉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종목은 갭을 너무 크게 뛰면 쫓아가면 안 되죠. 그래서 보합선이나 이렇게 지금 차분히 붙어 있을 때 멀리 떨어진 거 말고 붙어 있을 때 관심 있게 보면 되겠고 바닥주 쪽에서 제가 엔터주 얘기도 좀 드렸었는데요. SM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SM은 제가 거의 뭐 다른 엔터주들도 지금 다 바닥입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하게 저점을 만들고 있다. 특히 엔터 쪽에서는 SM이 제일 뭐 수급적으로나 얘가 가장 먼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SM. 그래서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차트로도 지금 저점권에서 특히 이번 주는 양 이틀 양블록 만점이었다는 얘기는 수급도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보시게 되면 붙고 있죠. 그죠? 외국인 기관 투자들 투신 뭐 연기금 해가지고 차근히 붙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실적도 잠깐 한번 좀 체크해 보면 지금 전망치는 이렇습니다. 사실 22년도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900억이었거든요. 작년에는 1,100억대.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물론 뭐 그뿐이 아니라 23년에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어요. 뭐 다른 이유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시게 되면 24년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내년 전망 한 1,600억 정도 되네.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주가 수준에서 사실 더 빠질 거는 없는 거고 1분기에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1분기에 예상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2분기부터는 조금 더 좀 좋아져 하반기로 갈수록 턴어라운드 그리고 기대감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엔터주들은 지금 SM이 가장 먼저 바닥을 만들고 분위기 반전을 시도해서 그죠? 그런 그림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내일 저희가 유튜브 드라이빙 토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번에 저희 특강 준비하신 거 여기에 또 체험 이벤트까지 같이 드리니까요. 요거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다음 주부터 좀 던져보시고 그리고 교육 강의도 꼭 수강하셔서 사실 책에서나 아니면 원론적으로 뭐 차트 분석이니 그런 강의 말고 실제로 정말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뽑았거든요. 그래서 꼭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좋은 성과 만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